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제3자 뇌물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최순실과 경제공동체입니까? 대통령이 묵시적 청탁을 받았습니까? 1년 전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의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 똑똑히 밝혀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는지, 저 뒤에 오는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저 뒤에 오는 저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악의 무리들입니다. 이 인간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이 인간들을 처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잘못된 인간들을 처단하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진실이 있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기호 7번 우리공화당. 이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벽부터 밤 12시 넘어까지 하니까 목도 다 쉬고, 제가 원래 목이 되게 강한데 벌써 쉬었어요. 전국의 국민 여러분, 제가 중국 폐렴이 가장 힘들게 싸우고 있는 대구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특히 이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피눈물 나는 투쟁이 지금 대구에서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앰뷸런스 차들이 매번 왔다 갔다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힘들지만은 이제 중국 폐렴 자체가 잡혀가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그 행동 규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주신 대구 시민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전국에도 지금 중국 폐렴에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 폐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요. 단지 하나, 이 폐렴 진정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 중국인 출입 금지를 벌써 2달 반 전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렴이 다 이렇게 번창하고 이게 사실 역병이지 않습니까? 이래 됐는데도 그것을 잘 막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이 중국 폐렴의 원인을 신천지로 돌렸어요. 그 다음에는 대구 경북한테 원인을 돌리다가 이제는 이태리보다 사람이 덜 죽고 잘했다, 이런 방송들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영향권은 대만하고 홍콩인데, 대만, 홍콩은 벌써 선제적으로 중국이 출입금지, 항만과 항공 부분을 폐쇄해버리기로 해서 거의 지금 중국 폐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언론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폐렴을 잘 대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편향된 생각이다.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잘 견뎌주셨고, 거기에 또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자원봉사분들의 피땀 흘린 이 노력이 있은 거지, 문재인 정부가 뭘 잘했습니까?
저는 그 국회의원 되고 12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대표 그만두시고 아마 유력한 대권 후보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제가 우리 유권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대통령께서 잘 되실 때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을 텐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제일 힘드실 때 옆에 남아있을 사람은 조은진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9년간에 걸쳐서 제 탈당하기 전까지 9년간에 걸쳐서 지역 유권자들하고 지역민들, 대구 시민들 또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이건 불법이고 거짓입니다. 이 거짓에 이 진실투쟁을 하지 않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 탄핵 이 자체가 저희들은 탄핵 무효를 외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탄핵, 그다음에 음모적인 탄핵이었다. 이런 입장으로 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불법 탄핵 투쟁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정의라고 보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무튼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정권이에요. 그 권력 찬탈 정권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권력 찬탈 세력은 불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쿠데타 세력이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좌파 언론은 좌파 언론대로 조원진을 죽이려고 하고 보수 언론 방송들은 보수 언론들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실을 덮는다고 덮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우리 자손들한테 대한민국이 진실되고 정의롭다는 나라 이 나라를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때부터 우리 공화당까지 잘 투쟁을 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18, 19, 20대 국회의원 되고 대구 신청사를 우리 지역의 두류 정수장 지역으로 신청사를 유치를 했어요. 그것 또한 12년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 정치인은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 경제가 무너진다. 역사가 뒤바뀐다. 이럴 때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과연 거대 야당이란 사람들 그런 어려운 싸움에 동참을 하고 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 더불어민주당이야 토착 발갱이 세력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그래도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철에만 거대 야당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선거 끝나면 거대 야당 또 없습니다. 이제는 태극기 세력들이 한태로 뭉쳐서 바깥에서 이제 거대 야당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대 야당이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선거 끝나보세요. 2달, 석 달 지나면은 거대 야당의 존재 가치가 또 없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구국의 세력, 애국의 세력들이 국회로 많이 진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도 뭐 비례대표 나가라고 우리 당직자 당원들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표부터 희생정신으로 또 지역에 가서 이겨 올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지역에 출마했고 이 지역에 출마한 것이 저희 유권자나 또 대구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무튼 묻지마 미래통합당 그전에 옛날에 자유한국당 뭐 이런 묻지마 표들이 많습니다. 그 기본적인 표들이 30% 이상은 어떤 후보가 공천을 받아도 미래통합당 후보는 30% 이상 나와요.
지금 우리 지역의 상황은 4년 동안 유일하게 싸운 정치인, 문재인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은 조원진 하나밖에 없다. 이 인식은 다들 갖고 계시고, 조원진이 4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다.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유일한 정치인이다.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이제 두 세력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묻지마 2번 하고 또 이 조원진만은 살려야 된다. 그다음에 투쟁의 이 저항의 불씨는 남겨둬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조금 형태가 좀 달라요. 묻지마 하는 분들하고 이 조원진을 살려야 되는 분들은 조금 형태가 다르지만은 그것이 선거 초반기에 이제 불꽃 튀기에 붙고 있는 상태고, 제가 거기에서 조금 이제 제압을 해 나가는 상태다. 그래서 바람을 막는 그런 상태고, 우리 바람을 일으켜야 되고 그런 입장이라서 아마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여론조사는 저는 뭐 사실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을 워낙 많이 다녀보고 하루에 1,000명 이상을 만나니까 명함도 그렇게 주고, 그래서 저는 뭐 다닐 때 슥슥 지나가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밤에는 7시 이후에는 길에는 사람이 없고 젊은 사람들 만나려면은 식당이나 조그만 포장마차 같은 데 가야 되거든요. 어제도 한 100군데 정도의 식당들을 다녔는데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된 얘기가 아무튼 조원진 의원이 의리 있고 확실한 노선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거는 뭐 다 공감을 해요.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그 묻지마 바람을 어떻게 잠재울 거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고, 제가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선거인데 예측하면은 이기면은 제가 한 2, 3% 이길 거고요. 지면 한 5%질 겁니다. 예. 저는 대구시청을 옮기는 신청사를 제 지역구의 두류정수장 후적지로 이번에 결정이 됐는데요. 달수 구민들하고 같이 유치하는 데 노력을 했고, 또 12년간 제가 약속을 했던 공약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저는 두류정수장의 시청 유치가 안 되면 그 다음 방안을 찾아야 된다. 우선은 시청 유치를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됐습니다. 이쪽 제 지역에 대구 신청사가 들어왔다는 것은 대구에서도 이 동서 지역 역차별이 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도 있고 해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제 지역에 신청사가 들어온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앞으로 이 대구 신청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나은 행정복합도시가 만들어 줄 겁니다. 또 제 지역구가 교육과 주거가 혼재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육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도 다 저희들이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국회의원 들어와서 제 지역구에 초등학교 강당 없는데 다 강당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예산들을 제가 이제 지역에 가져왔는데, 뭐 예산이라는 것은 해드릴 때는 잘 아는데 지나가면 잘 잊어버려요. 아무튼 그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 12년 동안 국회 활동은 국회 활동대로, 또 지역 활동은 지역 활동대로. 저는 뭐 돈이 많이 없어서 아파트 크지 않은 아파트에 살지만은 그래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제 지역구에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한 토착 토착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버님 돈 많았는데 IMF 때문에 다 망했어요. 지금 우리 지역이 제일 아쉬운 것이 이제 남자 고등학교가 없어요. 남자 고등학교가 숫자가 워낙 부족해서 여러 대구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고등학교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남자 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에 하나 가져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 대구가 신천을 중심으로 동쪽은 1급수 원수를 쓰고 서쪽은 3급수 원수를 써서 물이 달라요. 이 물 문제는 생명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 문제 해결하는데 전력을 좀 기울일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복합 중심 도시가 들어오면은 그 주변에 이제 개발이라든지 그 주변 발전이 많이 될 텐데 좀 그 항구적인 단기적인 그런 발전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제대로 된 행정 도시 또 제대로 된 관광 또 주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의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묻지마 그 거대 야당을 쫓아가는 입장이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선거를 많이 치러봐서 지금 지역의 분위기를 한 매일 1,000명 이상을 만나니까 대강 그 감을 잡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조원진이 일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기도 잘 싸우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불법 탄핵을 박 대통령 구출해야 된다는 그런 의리도 있고 사람은 다 괜찮다 그래요. 그 뭐 능력 있는 사람 찍어주면은 능력 있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되면은 4선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조건 없이 연대 연합 통합을 하자고 황교안 대표 옆에 있는 한성교, 원유철, 박안수 사무총장 등등 황교안 대표 측근들한테 이 연대 연합 통합의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 이러면서 한 달을 기다렸어요. 아쉽게도 황교안 대표가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태극기 우파 국민들한테 모욕적인 발언들을 미래통합당 최고위에서 막 쏟아냈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으면서 공천을 한 달 미루면서까지 참았는데 결국 이 시점까지 한 명도 우리한테 이 제안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분열의 책임은 황교안한테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공천 과정이나 여러 가지 봐서 황교안은 거대 야당 다음 정권 교체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제가 4선이 되면요. 아무튼 바깥의 태극기 전체 세력들을 하나로 뭉치는데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진정한 보수 자유우파의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진정하게. 그래서 대통령 단일 후보를 통해서 정권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그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지금의 허약한 이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를 가지고 또 지도자를 가지고는 이 전체적인 정권 교체가 어렵다 이래 보는 생각 저는 갖고 있어요. 아무튼 전체 자유우파 국민 또 보수가 전체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그렇게 만약에 보수 정당이 하나로 뭉친다 그러면은 저는 보수 정당의 당 대표로 출마를 해서 이 지금까지 보수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는 개혁을 통해서 다음 정권을 교체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인터뷰하면 되잖아, 그죠? 마이크 다 됩니까?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총선이 8일 남아 있습니다. 4.15 총선의 의미는 다른 어떤 총선보다도 중요합니다. 죄 없는 대통령이 거짓 촛불 세력들,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신봉자들에 의해서 권력 찬탈 당한 그러한 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 하신 지도 3년 열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잡잡합니다, 사실은. 이번 총선은요, 보수 정당이 자기 정당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헌법 중단 사태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무너져 버린 이 3년의 평가를 하는 선거입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고 또 그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또 미래한국당이라고 위성정당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이 정치는 올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번의 겨울 동안 투쟁해 왔던 것은 이러한 잘못된 정치 관행을 깨겠다는 거 아닙니까? 배신자는 배신자대로의 역적은 역적대로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유승민계가 미래통합당의 보수 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19명이 공천을 받고 김무성계가 15명이 공천을 받고 그리고 안철수계, 이현주계 이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는데 4년 동안 싸워왔던 보수파의 태극기 구국 세력들은 대화조차도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왔다는 것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이 정치적인 역량의 한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있는 42번의 지역구 우리 공화당의 지역구 후보분들하고 또 15분의 비례대표분들 그리고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선대본부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허평환 대표님을 비롯한 특히 서정원 상임고문 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희생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당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냥 이렇게 한번 왔다가 한번 그냥 사라지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투쟁은 힘들지만은 장엄했고 우리의 투쟁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원내 교섭단체라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또 이 많은 분들이 국회로 진출하는 그러한 이 선거 승리에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진출을 통해서 이제 제도권으로 우리 강력한 자유우파 국민 구국의 태극기 구국의 세력들이 국회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체제전쟁, 역사전쟁을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지금 보수 거대 야당은 이 싸움을 하질 못해요.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무슨 우리 공화당의 뭐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 당원 동지들이 어느 한 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당대표인 저를 비롯해 지도부도 다 희생하면서 4번의 겨울을 싸웠지 않습니까? 이제 8일 남아있는 이 4.15 총선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집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집결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이 이번 4.15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출마해 있는 후보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뭐 대구도 지금 코로나에 그렇게 걱정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구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4.15 총선은 과거에 있는 그냥 총선하고 다릅니다. 매번 총선마다 다르다 얘기하지만은 이번 총선은 합법적인 헌법에 보장된 51.6%를 얻은 대통령이 탄핵된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러한 오역의 정치 과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토착 빨갱이 세력, 친북, 종북 세력, 또 주사파 세력, 또 반미 세력 이러한 세력들과의 전면전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경제를 망치고 중국 폐렴도 제대로 초기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데도 민노총이 장악할 때 있는 언론 방송에 의해서 그렇게 지지율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보수를 자처하는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하고 탄핵 무효 투쟁도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투쟁도 하고 대한민국적 헌법 이 업무에 대한 반개헌 투쟁도 제대로 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생겨날 필요도 없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또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더 이상 이러한 사회주의 또 친북 세력들의 체제를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국회 권력을 가져옴으로 해서 그들의 이 업무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 우리 공화당이 녹색 돌풍, 태극기 혁명 돌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또 한 명의 지역구 출마자로서 간곡히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말씀 올립니다.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 집결하셔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거대 야당이 아니라 확실하게 체제 역사 싸움, 문재인을 끌어내는데 확실한 투쟁을 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도 표를 집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 우리 공화당의 선택이 구국의 선택이고 애국의 선택입니다. 비례대표는 7번이고 지역구는 우리 공화당 후보가 나간 지역은 7번입니다.
우리 공화당 후보가 나가지 않은 지역은 뭐 여러 당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역구 나간 후보들 7번과 비례대표 7번을 선택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 저항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저항의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은 저항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반독재 투쟁을 하고 있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표를 직결해 주시고 모아 주시고 관심 가져가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